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영서 지역 곳곳에 눈이 내리면서 쌓이고 있습니다. 적설량 한 2에서 5cm 정도까지 예상되고 있는데요. 좀 아침에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죠. 좀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2도에서요 출발했고 낮 기온은 좀 어제보다 오르면서 영상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영상 1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내일부터 주말엔 또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다고 하니까요. 아직은 계속해서 한겨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아침 저녁 기온이 또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면서요. 요즘 그 교통안전에 대한 또 주의가 더욱더 필요하겠죠. 특히 도로 위에 블랙아이스 현상, 이게 교통사고 발생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 분야의 원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 노인 일자리 케어와 또 질환관리가 결합된 건강반장 사업이 실시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평창군은 최근에 지역의 스키장을 매개로 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늘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특히 스키장은 2.5단계를 준용해서 밤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관령면 횡길이 올림픽 플라자에 차량 이동식 선별 검사소를 꾸려 대관령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내년 초에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12만 원씩 총 350억 원가량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서 도 자체 지원도 검토하는 단계로 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의 공개 매각을 위한 입찰 보증금 납입이 어제 오후에 마감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찰은 오늘 오전 11시에 이뤄집니다. 앞서 지난달 초 복수의 기업이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위양서를 제출했고 이들 중 2개 이상의 기업이 매각액의 5%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납입해야만 입찰이 성사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요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특히 오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눈 내린 다음 날서부터 또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도로 위에 블랙아이스 현상이겠죠. 이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급속하게 높아지는데요. 이 결빙 또 적설 노면에서의 사고가 마른 노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50% 이상 높은 수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성화 자동차 정비 기능장 연결하겠습니다. 기능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요즘 굉장히 날이 춥습니다. 예. 이렇게 날이 추운 한겨울. 이 평소에도 또 자동차 점검 좀 미리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죠. 여기는 이제 날씨가 추워짐으로써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관리를 좀 잘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냉각수 같은 경우 요새 많이 날씨가 떨어지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름에 그 냉각수를 물을 이렇게 보충하셨던 분들이 있죠. 네. 이러면 농도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얼게 되는데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터리나 냉각수 그리고 이제 디젤차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우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경우들은 에어플로우라고 하는 것들이 디젤 엔진에는 꼭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래 쓰시다가 보면 그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고장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시동을 못 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그 정비업소를 찾으셔가지고 에어플로우 같은 거는 꼭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디젤차 같은 경우들은 그 연료 필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연관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겨울 되면 또 이제 자동차 준비 중에 가장 떠오르는 것이 이 스노우 타이어를 이제 교체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윈터 타이어. 예. 근데 이게 그걸 교체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교체하면 다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고서는 이제 공기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보면 공기압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이 이렇게 맞춰 놓아줘야지 되는데 네. 그 공기압을 보실 때 보통 요새 같은 추운 날에 아침에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기압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자주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아침에 달에 봐야 되는 최소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공기압을? 예? 공기압을 아침에 측정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 공기압은 공기 그 밀도에 따라 가지고 부피가 틀려지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추운 날씨 아침 같은데 이럴 때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한낮이 되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34 psi만큼 아침에 조정을 해놨으면 낮에 가가지고 그게 조금 올라갑니다. 예. 근데 낮에 거를 맞춰놓으면 아침에는 줄어들게 되죠. 예. 예, 그래서 그 부피 때문에 아침에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 자동차 정비 업체가 그렇게 예. 아침 일찍 문을 엽니까? 보통 보통 많은 뭐 분들이 좀 8시 출근길 반, 시간일 텐데. 예. 예, 8시 반 정도면 거의들 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예. 좀 그 평소에 자주 가시는 그 업체가 있으면은 한번 스케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야 가능할 것 아침에 같습니다. 꼭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정비업소 이게 자주 들리시는 데 가셔가지고 네. 그 뭐 냉각수나 아니면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도 점검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결국 이제 스노우 타이어를 이제 바꾸는 교체하는 것이 예. 겨울철 뭐 제동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말씀하시죠. 스노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일반 타이어하고 제동 거리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반 타이어들은 그 타이어 그 우리가 이제 트레드라 그러는데 네. 표면 그 바닥 표면에 이렇게 본 게 브록으로 돼 있어요. 일반 타이어들은. 네. 근데 겨울용 타이어들, 스노우 타이어들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사이퍼라 그래가지고 짧게 쪼개놨습니다. 네. 그래서 얼음을 움켜잡는 힘이 이렇게 이제 좀 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고무 재질이 좀 연하고 이래가지고 재질 자체도 일반 타이어하고 겨울 타이어하고는 틀리게 되죠. 예. 그래서 겨울용 타이어를 꼭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예. 저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스노우 타이어가 눈길 위에서는 휴가가 있는데 예. 정말 그 결빙 구간 오늘 또 예.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죠. 이제 블랙 아이스. 예, 이 얼음판 위에서는 휴가가 없다라고 이제 또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겨울용 타이어들은 온도 그러니까 영상 7도 이하로 떨어지면 네. 일반용 타이어들은 딱딱하게 굳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스핀이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헛바퀴 돌고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네. 그다음에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네. 근데 겨울용 타이어들 같은 경우는 영상 7도 이하로 떨어지면 고무 물성이 아주 부드럽게 돼요. 도리어요? 예. 부드럽게 돼가지고 눈이나 아니면 얼음을 잡아주는 힘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 겨울용 타이어들 우리 스노우 타이어 같은 경우는 눈이 온다 그래가지고 끼우는 거는 아니고요. 네. 온도가 영상 7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스노우 타이어가 좋습니다, 원래가. 그래요. 그렇다면은 좀 더 이제 부드러워지면서 예. 좀 미끄러운 길, 좀 얼음판 위에서도 좀 접촉면이 좀 더 그 확대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접촉면이 확대된다고 하는 것보다면 예. 아무래도 그걸 붙잡아주는 힘이 더 강하게 그렇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동거리를 이렇게 실제로 추정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일반 타이어하고 겨울용 타이어들은 하여튼 1.6배 이상은 다 납니다. 네. 예, 1.6배라고 그래서- 한다면 좀 어느 정도 거리로 우리가 환산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40km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속 그때 40km. 예. 예. 제동을 했을 때 딱 쓰는 지점하고요. 스노우 타이어는 40km에 제동을 한다면 일반 타이어는 뭐 한 56km 이렇게 정도 이렇게 밀리게 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하지만 또 이제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했다 하더라도 또 얼음판이 뭐 약간 뭐 일반 타이어보다 낫다고 하지만은 예. 그래도 이 제동 거리가 훨씬 더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기다렸죠. 그렇죠. 이게 이제 블랙 아이스 우리가 이제 그 눈이 온 직후라든지 이 추웠을 때 생기는 이제 얼음막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블랙 아이스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블랙 아이스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검은 얼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이게 도로면에 있던 그런 어떤 그 물이나 뭐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나 눈이 왔다가 그게 이제 다 마르지 않고요. 네. 도로면 그 갈라진 틈이나 이런 걸 포트홀이라 그러는데 이런 데 고여 있다가 급삭히 이제 급감하는 그 온도 변화 차이에 가지고서면 이게 부피가 늘어나거든요. 얼게 되면 물이 그래가지고 살짝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먼지나 기름같이 섞여가지고 눈에 이제 잘 띄질 않습니다. 그래서 노면 색깔과 거의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블랙 아이스라고 우리가 이제 칭하고 있죠. 그 이게 블랙 아이스가 위험한 게 뭐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이렇게 얼음판이라면 차라리 조심 갈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냥 일반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특정 부위에서 이 얼음판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제어가 안 되고 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게 주로 어떤 구간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까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 교량,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통로를 갖다 우리 암거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런 거는 그 물을 통로가 됐든지 우리 도로 아랫부분에 어떤 통로가 있을 때 이런 위에는 다 옳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산 옆으로 이게 모퉁이 지나가는데 그늘이 생기거나 뭐 이런 데도 바람이 많이 불고 뭐 이런 데는 다 그런 것들이 블랙 아이스가 생기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이 영서 지역 뭐 거의 대부분이 눈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2에서 5cm 정도 내리는데 자,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은 또 추워집니다. 이런 날에 정말 블랙 아이스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동 거리도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거 갑자기 이제 그 제동이 안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브레이크를 또 밟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거 브레이크 밟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 아이스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이제 그런 데를 만나게 되면 그냥 악셀레터만 살짝 놔주세요. 그러니까 벼랑간 악셀레터 확 놔둬버리면 엔진 브로크가 걸려가지고 다시 차가 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은 거나 마찬가지 현상이 빚어지는 거죠. 준비가 되죠. 그래서 악셀레터를 살살 띄워주게 되면 속도가 자연적 늦어지거든요. 그리고 안전운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이런저런 그런데 갑자기 얼음판을 만나서 미끄러운데 악셀을 살살살살 밟는다. 이게 순간적으로 좀 1, 2초, 2, 3초 동안의 그 실행이 옮겨야 되는 건데 힘들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그 이제 운전을 하신다면 우선은 이제 지금 블랙 아이스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빗길 지나가는 이런 거는 항상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요? 알겠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가면서도 악셀레터를 이제 지그시 놓는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악셀레터 꽉 밟았다 벼랑 확 나버리면 우리가 이제 엔진 블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차가 속도가 급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차가 도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놔주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를 살살 밟으라는 얘기는 들어봤었는데 악셀을 이제 살살 밟아야 되는 겁니까? 이건 좀 약간 생소한데요. 악셀레터를 내가 밟고 있던 거를 살살 놔주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냥
유지하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브레이크를 이렇게 잘못 밟아버리면 완전히 돌아가 버리거든요. 아하,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아무튼 뭐 블랙아이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정말 그 만일의 경우에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요. 예. 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기울이고요. 예, 좀 예.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평소에 신경 써야 될까요? 예. 눈이 오거나 이렇게 이제 겨울철 되면 그 좀 감속 운전을 좀 많이 해야지 되겠죠. 네. 그 규정 속도보다도 한 20%, 한 50% 이렇게 감속 운전하는 게 가장 좋고요. 소행 운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급 조작하는 것들, 급 출발이나 급가속, 그다음에 급 제동하는 거, 그리고 급 회전하는 거, 우리 핸들을 벼랑간 뭐 이렇게 꺾고 이래던 거, 우리 네. 이제 핸들 조작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면 미끄러지게 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조심해야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기압 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 겨울에는 마모 점검이 아주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평소에 좀 준비를 점검을 예, 좀 예.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요. 또 아직도 예, 올 예. 겨울 들면서 이 점검 받지 않으신 분들 좀 빨리 예. 이제 여러 가지 좀 자동차 컨디션 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성화 자동차 정비 기능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노노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의미의 사업. 노인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요. 또 그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노노케어 좀 취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노노케어란 말 그대로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라는 의미인데요. 독거노인이나 경증 치매 노인,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구를 방문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할 여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농촌을 중심으로 노노케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노케어는 노인 문제를 가족에게만 지우지 않고 이웃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일본보다 발전된 시스템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노노케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건강반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강반장이랑 이웃 주민이 직접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구를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또 일상생활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신승훈 전무에게 듣겠습니다. 내년에는 30분의 건강반장분들이 각 마을에서 이렇게 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분의 건강반장이 77분의 마을 주민들을 소위 얘기하면 계속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건강반장 같은 모델들이 많이 있는 게 좋은 게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뭐 보건소나 있긴 하지만 인력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건강반장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마을에 머물면서 주민들을 봐줄 수 있고 그게 건강적으로나 아니면 대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 더 이렇게 예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에 있어서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돌봄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역의 건강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 의료나 복지 서비스들이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연계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중에 특히 이제 건강반장 사업, 이 지역 주민이 직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가구를 찾아가는 거죠. 네, 건강반장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의료복지 취약계층에 관심을 갖고 돌봄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 원주시 서곡리와 황둔리,
흥원면 등 20명의 건강반장이 77명의 마을 주민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강반장이 의료복지 취약 대상자를 발굴하면 원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왕진 서비스를 연계해서 해당 가구를 방문해 진료하고 있는데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미리 발굴해서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집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는 노인 가구일 경우 무엇보다 이웃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신림면의 윤정숙 건강반장에게 듣겠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신청을 해서요. 4주간 교육받고 시작했어요. 한 분은 귀가 어둡고 또 다리도 불편하고 이웃을 사귀기에 좀 겁나니까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거예요. 병원 같이 다녔어요. 침 맞고 그 마사지하고 이런 동안에 거기서 이렇게 기다려주다가 모셔다 드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수혜자 집을 돌아요. 돌면서 그분들이 약을 먹는 걸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약이 다 병이 3가지, 4가지 병의 약을 다 종합을 해서 한 움큼씩 먹는 거예요. 이거는 겹치기니까 안 잡숴도 되고 피검사 같은 거 하면서 뭐에 주의해야 되겠다도 다 얘기해주고 그래요. 네. 자, 고령 인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노인들을 돌본다. 노노케어서. 그래서 이 중요성도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국내 노인 세대의 비율을 보면 노인 혼자 거주하는 세대는 67%나 되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경제적인 자립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또 요양시설이 아닌 본인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세대는 특히나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데요. 건강반장 사업을 통해 본인의 집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 노인 가구들을 방문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양시설이 아닌 본인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노후 생활 친화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간병인 파견 제도와 노노케어를 활성화시키고 24시간 의료체계가 갖춰진 은퇴자 시티를 조성했습니다. 또 핀란드에서도 노노케어와 함께 고령자 전용 아파트를 조성하는 등 실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입주민 모두가 서로를 돌볼 수 있고 고령임에도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니어 주거 공동체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령화 사회에 정말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또 여러 가지 정책들 시행되면서 좀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해법인지 좀 하나하나 우리가 또 같이 힘을 모아서 발굴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아침 또 지역 문화계 소식 살펴보고 있죠. 강원일보 문화부 이현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로 문화예술 활동 계속해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또 온라인으로 이 관객들을 만나는 행사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약 무대가 온라인에서 제천 연극협회와 합동 공연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강원도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행정구역이 달라서 공연 문화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충북 제천과 원주의 연극인들이 협업한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네. 이 원주 극단 치약 무대와 제천 연극협회가 어제 오후 유튜브를 통해서 교류 공연 매화가 될까를 실시간으로 선보인 건데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된 공연은 현재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한 창작 뮤지컬입니다. 최혜준 제천 연극협회장이 쓰고 연출을 맡았고 이 권호연 치약무대 대표가 예술감독으로 참여하는 등 이 두 지역의 연극인들이 협력해 만든 작품입니다. 강원문화재단 교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작이 됐는데요. 권호연 대표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지자체 간 교류에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작품뿐 아니라 예술인 간의 교류 협력을 굳건히 해나가고 또 원주와 제천, 더 나아가서 강원과 충북에 많은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강원도와 충북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집니다만은 사실 제천은 바로 또 원주와 접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가까우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서 많은 교류가 있지 못했었는데
이런 그 지역의 예술인들 또 연극인들 함께 뭉친 작품이라고 하니까요. 또 그만큼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이 원주 역사 박물관이 역시 온라인 행사를 가졌군요. 온라인 인문학 강좌를 시작한다고요?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우리 고장의 역사 이해와 또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온라인 인문학 강좌를 운영합니다. 이 박물관에서 만나는 원주 역사 이야기를 주제로 강원도 역사교사 모임 교사들이 주축이 돼 원주의 역사에 대해 재밌고 알기 쉽게 풀어나갈 예정인데요. 내일 원주 고등학교 이기원 교사의 개관, 자취로 보는 원주 역사를 시작으로 내년 2월 13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원주 역사박물관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이 후삼국 시대의 원주, 또 원주에서 찾은 간도 박건묘, 원주 독립운동, 또 민근호 의병장, 무의당 장일순까지 다양한 주제로 원주의 역사를 다룹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주의 역사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원주 역사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약간 더 위에 단계라고 할 수 있겠군요. 조심스럽게 인원을 제한해서 대면 전시와 또 공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원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전시를 마련했군요. 네,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와 사단법인 한지개발원이 기획한 그림책 여행인 원주 기획 전시가 그저께 16일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 2월까지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창의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트 콜라보 프로젝트인데요. 민화로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 신선미의 개미요정의 선물, 또 수채화 방식이 눈에 띄는 김미옥 작가의 늑대의 알, 판화 기법으로 작업을 하는 원혜영 작가의 판화 원판과 그림책이 전시되는 등 다양한 작가의 다양한 그림책을 총망라한 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그림책을 볼 수 있고 또 작가의 작업실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인원을 제한해서 매주 토요일에는 그림책 도시가 진행하는 액자북에 자화상을 그리는 체험도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요. 원주문화원이 향토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어제 시상식을 가졌군요. 네, 어제 원주문화원 2층 공연장에서 26회 원주문화원 향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26회로 시상되는 이 향토문화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또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서 헌신한 공을 기리고자 만들어져서요. 이 사회 문화 부분에 권오찬 씨, 또 사회 봉사 부분에 정병금 원주문화원 사랑회 봉사팀 회장, 또 전통예절 문화 부분에는 박인자 화목토 아트센터 원장 등 3명이 수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상하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또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한정 기자였고요. 자, 12월 18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